네, 오늘은 이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폐의 시간 가치가 뭔지,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르는 화폐의 가치가 이제 똑같은 100만 원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달라지는지, 혹은 같아지는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미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저축을 하는 행위라든지, 혹은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는 행위라든지, 이 금융에서 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항상 이제 두 기간이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과 항상 여기 이 금융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오늘과 내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올해와 내년, 혹은 3년 뒤, 5년 뒤, 이런 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폐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 의사결정 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관련되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 배울 거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형 속에 이제 이것들을 집어넣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거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내리게 되는 중요한 이제 재무 결정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이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이 이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이야기하는 자동차 할부금. 여러분들 자동차 이제 만약에 졸업하고 몇 년 뒤에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면, 그래서 직장에서 돈을 좀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자동차 살 수 있겠죠, 그죠? 자동차를 사려고 했을 때 나는 충분히 돈이 많지 않아서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자동차 할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동차 할부할 때 이 할부금에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 어떤 할부금 조건을 주는 것이 가장 여러분한테 좋은 건지 이런 것들 찾아볼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 혹은 이제 전세 계약, 집 계약할 때, 혹은 이제 월세, 이 모든 이런 것들에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게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좀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저축이나 이런 것들을, 혹은 여러분들 월급으로 받았던 돈들을 어떻게 이제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 금융시장에 관련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제가 이 화폐의 시간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미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20달러는 대개의 경우에 오늘의 10달러, 오늘의 20달러는 내일의 20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오늘 20달러 갖고 있으면 이건 뭐 합니까?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은행이 저한테 이제 지금은 이자율이 낮지만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 이자율이 낮아서 이게 별 크게 장점이 없지만, 과거에 이자율이 높을 때는 이게 좀 장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20달러 은행에 그냥 두면 1년 뒤에 예를 들어서 20달러에 대한 이자를 은행이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오늘의 20달러하고 내일 20달러하고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 이자액만큼 오늘의 20달러가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오늘 20달러 갖고 있으면, 오늘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뭘 하나 살 수 있었는데, TV를 살 수 있었는데, 똑같은 TV 가격이 만약에 올해와 내년 사이에 TV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내가 100만 원으로 오늘 TV 한 대가 100만 원이어서 100만 원 TV 한 대 살 수 있었는데, TV 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내년 됐더니만 똑같은 TV 가격이 12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TV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의 이 100만 원이 내일의 100만 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겠죠. 또한 또 다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친구한테 혹은 다른 사람 누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100만 원 빌려줬는데, 이자 받고 이렇게 빌려줬는데 내년에 받기로 하고 빌려줬는데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러면 돈 떼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의 100만 원하고 내년에 100만 원하고 이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당연히 오늘 100만 원이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내일에는 받을 수도 없을 불확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장 내일 받기로 한 돈보다는, 내일 내가 100만 원 줘 하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100만 원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게 더 훨씬 좋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과 내일의 똑같은 100만 원을 비교할 때, 혹은 똑같은 20달러를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여러분들한테는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이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돈을 100만 원 있을 때
오늘로 가질래? 내일 가질래? 그러면 당연히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이런 이유들이 다 존재하니까. 자, 이제 지난번에 우리 저기 뭐지? 그 저축과 관련된 모형을 배울 때에도 이런 이유들이 있었죠. 그때 모형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때는 불확실성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빌려주면 다 받을 수 있었죠. 그 모형에서는. 그때는 뭐만 있었습니까? 이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내일 100만 원보다는 오늘 100만 원이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이제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계산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 복리입니다. 이자 계산할 때 쓰는 게 복리, 혹은 이제 영어로 여러분들 어디 쓴가 볼 수 있는데 confound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면 잠깐만요. confounding 일단 여러분들 써놓고 이게 이제 복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리로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복리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리로 계산하는 방법을 confounding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기본적인 내용은 이자가 이자를 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간 이자율이 10%라고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뭐 1달러를 1년 동안 투자하면 다음 해에 얼마 받습니까? 원금 요거 받고 그 다음에 이 원금에 대한 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받는 거죠. 이게 10%니까 그걸 하면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달러를 받을 겁니다. 1년 뒤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2년 동안 빌려줬다 그러면 얼마 받습니까? 이게 연이자율이 10%니까 내가 2년 뒤에 원금 받고 그리고 매년 1달러씩 이자 받으면 1.2달러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1.2달러에다가 플러스 뭘 한다는 겁니까? 1년 뒤에 받는 이자를 또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1년 뒤에 받는 게 0.1이었지. 0.1에 그 이자를 보태는 거니까 곱한 거니까 0.001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받는 돈은 1.21달러를 받는 겁니다. 이게 복리 계산입니다. 이걸 제가 좀 수식을 간단하게 써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완전히 액수가 완전히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네. 보시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1달러 내가 있습니다. 1달러 있으면 1년 뒤에 받는 게 뭐냐면 1달러 원금을 주면 1년 뒤에 뭐 받습니까? 원금이 이게 원금만큼 1 받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받는 0.1만큼 받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내가 받는 돈은 1.1달러인데 1.1달러는 뭐 분해해보면 뭐가 있습니까? 1달러하고 뭐가 있습니까? 0.1이죠. 그래서 이 1달러는 뭡니까? 이게 원금 이 원금이고 이게 이제 이자입니다. 한글로 쓰죠. 그래서 이자고 얘가 이제 원금입니다. 이게 다시 1년 뒤는 뭐냐 그러면 1년 뒤에는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이게 이제 1년 뒤에 내가 빌려주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내가 2년간 빌려줬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2년간 내가 1달러 2년간 빌려주면 1달러는 원금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0.1 더하기 0.1 두 번이었으니까 몇 년이었습니까? 0.2 그래서 1.2 받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1.21달러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원금 1년 뒤에 생각해보시면 내가 1달러 빌려주는데 1년 뒤에 원금 받고 이자 받고 1.1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걸 1년 더 빌려준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1년 뒤에는 얼마 받습니까? 이제는 내가 뭐를 빌려준 겁니까? 원금이 1.01이 되는 거죠. 1.1이 되는 거죠.
1.1이고 그 1.1에 대한 이자를 받겠죠. 1.1에 대한 이자는 얼마입니까? 보시면 되겠죠. 1.1 곱하기 원금 받고 0.1 받는 거죠. 그러니까 0.21이 되는 거죠. 0.11이 되는 거죠. 0.1에 대한 이자는 0.11이 되겠죠. 쳐보면 어떻게 되냐면 1.21이 됩니다. 맞겠죠? 0.1을 빌려주는 이거에 대한 이자는 뭐냐면 100% 이자 빌려준 거예요. 원금이 0.1만큼으로 빌려준 거고 원금은 1.11이고 이자가 0.1이니까 0.11만큼 이게 이자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3년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째는 이제 얼마 빌려줘야 되겠습니까? 원금 1.21인 거죠. 그러면 곱하기 얘네가 원금 1.21이고 곱하기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1.3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금은 1.21이 되고 1대의 이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해보면 되겠죠. 1.21이고 원금인데 여기 7%니까 그러면 0.12 다 합쳐보면 0.1.331이 되겠죠. 이제 여기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리 계산입니다. 단리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복리 계산. 단리 계산을 하면 내가 1달러 빌려주면 1년 뒤에 원금 받고 이자가 얼마? 0.1 2년 뒤에 같이 원금 받고 이자가 얼마? 두 번 빌려줬으니까 0.2 2년 동안 빌려줬으니까 3년 뒤에 내가 원금 받고 이자가 얼마? 0.3년 빌려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1.3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면 이게 이제 1.3이 되겠죠. 1.2가 되고 이제 이러면 1.1이 되고 보시면 다른 계산과 복리 계산의 차이점은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1.2, 여기는 1.2, 여기는 1.22이죠. 여기는 1.3이고 여기는 1.33이죠.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복리 계산은 이게 복리 계산이고 다른 계산해야 돼. 이게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복리 계산은 이자를 낳는 부분까지 고려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식으로 표시하면 이게 여기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됐잖아요. 이걸 다시 써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원래 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원금 더하기 이자인데 0.1 이게 원금 더하기 이자인데 이게 지금 2년째 몇 번 있다는 얘기죠. 이게 두 번 있다는 얘기겠지. 2제곱 해주는 거고 얘는 원금으로 원래 1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런 복리 계산 몇 번 해준 거고 그러면 이게 몇 번 된다는 얘기입니까? 3번 된다는 얘기죠. 저런 식으로 계산해주고 이게 복리 계산입니다. 요 이야기를 다르게 표시하면 이렇게 1년 뒤에 원금이 이게 뭐였습니까? 1.2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온 거였지. 보시면 1.1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 1.1이라는 건 여기서 나온 거죠. 보시면 1.1이었지. 그 다음에 1.21이라는 건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1.1인데 1.2는 여기서 나온 거죠. 이거 그대로 여기 가져오고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복리 계산입니다. 복리 계산의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는 게 복리 계산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하는 이자 계산은 복리 계산을 합니다. 단리가 아니고 여러분도 복리로 앞으로 계산하겠죠. 이게 이제 폐 시간 가치를 고려할 때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첫 번째 이자와 관련되어서 폐 시간 가치를 많이 다루고 그리고 썼을 때 이자와 관련해서 이자 계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리라는 겁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